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 근래 좀 제 나름대로 큰 다른 건 아니고 사실 금연을 하고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태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태웠는데 오늘이 이제 9월 10일이거든요. 월요일인데 지금까지 한 100일 정도가 된 것 같아요. 100일 정도를 일단 잘 참고는 있는데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잘 안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어저께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차에서 찍찍찍 소리가 쥐 소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품들의 교환 주기 그리고 점검 주기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정도가 기술에 조금 근접해 있는 거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도 된다라고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떤 구독자님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 복수할 세트 있죠. 저는 이런 레일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도 셀프 정비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구 박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레일로 있는 게 저 기준에서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그냥 별각이고 여기에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타공되어 있는 게 특수공구인데 특수공구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구멍 안 뚫려져 있는 거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일단은 요 녀석 여는 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쫙 보여를 드려볼게요. 그냥 뭐가 특별히 어렵거나 그리고 특별히 제가 뭔가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저는 뭔가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정말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나하나 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제거를 했죠. 진짜 뭔가 제가 특수공구를 사용하거나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정말로. 일단은 제가 이 댐퍼 폴리를 다시 떼왔는데 일단은 이런 댐퍼 폴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장착을 하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큰 작업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저처럼 제거를 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넣어 두셔야 돼요. 얘가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얘네들을 이제 교환을 하면은 얘도 같이 교환을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건데 어쨌든 일단은 얘를 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 하나 가지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홈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홈이 뭐냐면은 이 홈은 이제 특수공구를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딱 체결을 하면은 이 두 개의 홈에 그 특수공구가 딱 걸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돌아가지를 않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특수공구 없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궁금해 하실 그런 거는 딱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이 그런 것을 여쭤봤어요. 이게 전동 드릴도 없고 특수공구도 없으면은 잠그거나 풀 수가 없냐라고 여쭤를 보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져 있고 얘를 풀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다른 볼트를 하나를 더 넣으셔야 되겠죠. 풀르는 쪽으로 간다라면은 이쪽으로 가야만 풀리는 쪽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잠기는 쪽이 되겠죠. 풀거나 잠그거나 하면은 양쪽으로 같이 벌려를 주셔야 돼요. 한쪽은 오버토크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한쪽이 풀린다라던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을 특수공구 아니면 전동 이런 임팩 같은 게 없으면은 사실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별각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꼭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22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씁니다. 별각 소켓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원래 사이즈가 이게 딱 맞아요. 딱 맞아서 이게 돌리면 이제 같이 쭉쭉 이렇게 도라를 가죠. 이런 건데 근데 얘 이 별각만 가지고 있는 조금 특이한 뭐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얘가 22라고 그랬죠. 한 사이즈가 큰 24를 놓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얘도 똑같이 도라를 가요. 진짜 풀리는 것도 매한가지로 똑같이 풀리고 잠기는 것도 똑같이 풀립니다. 그러면은 22로 잠가도 되고 24로 잠가도 되냐? 아니에요. 22로만 잠가를 주셔야 돼요. 24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끄트머리에 걸리는 거예요.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가지고 돌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얘 갖다가 잘못 잠가주면 그러면은 얘는 풀르지도 못하고 잠그지도 못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볼트 하나만 덜 잠겨버리면은 좀 일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얘는 사실 조금은 작업하실 때 좀 주의를 하고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이 댐퍼 폴리가 되게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댐퍼 폴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게 지금 리데나라고 하는 건데 저번에 한번 어떤 구독자님이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댓글을 지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거 작업을 하면서 리데나 작업을 왜 같이 안 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일단은 위에서 리데나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아래에서 작업을 해야만이 리데나 작업이 좀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 얘네들 다 떼고서 작업을 하면 되긴 되는데 너무 번거로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리데나가 됐든 어떤 부품이 됐든 간에 누유가 없으면 굳이 교환을 안 하셔도 돼요. 누유가 있을 때만 이제 교환을 하시는 게 그게 리데나 부품이고요. 예방정비라고는 하긴 하는데 굳이 새기도 전부터 예방정비를 할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에서 오일이 새도 심각하게 누유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부품이 아까 전에 있는 그 댐퍼 폴리가 연결되는 부품인데요. 이 부품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댐퍼 폴리 이 부분이 아까 전에 그 쇳덩어리에 붙는 부분인데 그 쇳덩어리가 뭐냐면은 크랭크 축입니다. 걔가 돌면서 일단 피스톤이 막 상하 운동을 하면서 뭐 폭발, 배기, 흡기 뭐 그런 것을 다 해주는 기준이 되는 녀석이 그 크랭크 축이에요. 자동차 시동 키를 돌리든 시동 버튼을 누르든 가장 처음에 돌아가는 녀석이 그 녀석입니다. 그 쇳덩어리를 따라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플라이어 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라이어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 모터가 이제 나와서 팽 돌려를 주면은 걔가 쑥 도라를 가면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플라이어 휠 다음에는 이제 그 매뉴얼 차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산발이가 있는 거고요. 오토 같은 경우에는 토크 컨버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크 컨버터 그 뒤에로는 이제 미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댐퍼 폴리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 볼트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으로 이거 기준으로 했었을 때 뭐 이거 토크 값을 2를 주고 막 그렇게만 얘기를 하죠. 3토크가 들어갔었을 때 얘가 200토크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200Nm가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볼트가 가지고 있는 토크 값이 몇이었더라 이거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냥 각도법까지 다 넣어도 100토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3단계까지 넣어가지고 때려버리면은 아주 잘못했었을 땐 얘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이런 알루미늄 합금 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퍽하니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얘는 변형이 일어나면서 부러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변형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 확인하려면 엑스레이까지 다 찍어를 봐야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환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뭔가 이거 볼트만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볼트를 같이 교체를 해주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서 찍찍거리는 그 그걸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이게 차에서 쥐 소리가 나는 부분은 거의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대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 벨트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거 외에는 어디에서 소리가 나냐? 여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는 얘는 전체적으로는 얘는 오토 텐셔너예요. 그냥 텐셔너라고도 하고 오토 텐셔너라고도 하는데 이거 말고 요 녀석 이 돌아가 있는 얘들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베어링이라고 그래요. 무브화 상태로 돌아가
돌아가는 그런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 찍찍찍 소리가 납니다. 그냥 이런 N47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텐셔너에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의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텐셔너가 있고 텐셔너 외에 또 아이들링 베어링이 또 따로 하나가 더 붙어져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베어링까지 같이 다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베어링 점검이 뭐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뭐 어떻게 하냐면은 돌려만 보면 돼요. 그냥 돌려를 봤었을 때 얘가 부드럽게 잘 돌아를 가냐, 아니면은 그냥 굉장히 뻑뻑하냐,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 차는 잘 돌아를 가거든요. 뭐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얘를 교체를 했었을 때 이 벨트를 아직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사실 저거 교환하면 얘 얼마 하지도 않기 때문에 같이 교환을 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은, 자, 이 레일 있는 부분 있죠. 이 레일 있는 부분을 이렇게 꺾어보세요. 그것도 여기를 꽉 누르시면 안 돼요. 한 이 정도만, 대충 이 정도만 꺾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홈을 보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막 다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었을 경우에는 벨트를 오버해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벨트는 그냥 교체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 발전기죠. 그냥 제네레터인데 이쪽으로 돌려도 도라를 가고 이쪽으로 돌려도 도라를 갑니다. 근데 여기 구멍 있죠. 이 구멍에다가 드라이버를 하나 꽂아를 놓고 그 상태에서 돌려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는 안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는 진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도라를 가요. 이런 식으로 도라를 갑니다. 요 안에 보면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에다가 아까 전에 이 드라이버를 걸어를 놓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날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개하고 이 폴리가 따로 논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잘못했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벨트가 이탈이 되거나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번에 워터펌프인데 요 녀석이 워터펌프예요. 워터펌프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 휙 돌리면은 잘 도라를 갔죠. 근데 이 워터펌프 같은 경우는 달라요. 휙 돌린다고 해서 그냥 부드럽게 도라를 가는데 얘처럼 휙 돌린다고 휙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아이들 베어링처럼 막 휙휙 돌아가 버리면 또 안 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격 같은 경우도 별거 없어요. 얘는 그냥 잡고 앞뒤로 흔들어를 보면은 유격이 있으면은 앞뒤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이 녀석 안쪽을 보여드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게 저 녀석의 워터펌프예요. 얘가 아까 전에 제가 돌렸던 그 폴리고, 얘는 이게 돌리면 도라를 가는 건데, 요 뒤에가 뭐가 있냐면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돌려가지고 이제 냉각수가 순환이 되게끔 해주는 녀석이 이 녀석인데, 이 안에 물이 가득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할 때 돌리는 걸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로 움직여가지고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유격을 확인하는 부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터보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터보가 있죠. 이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롱노즈를 이용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일이 살짝 묻어져 있죠. 근데 이 오일이 묻어져 있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터보도 냉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일이 이렇게 조금씩 넘어옵니다. 과하게 많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요 안쪽에 보면은 얘가 볼로 튀어나온 게 있어요. 조금 롱노즈로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근데 롱노즈를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고 흔들어 보고 앞뒤로 움직였었을 때 얘가 유격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터보 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터보를 점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연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작업을 하긴 할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에는 요 녀석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녀석도 있는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 차들은 오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도 지금 살짝 지금 누유가 있거든요. 없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은 살짝 이런 식으로 누유가 조금 있는데, 자, 누유가 저렇게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00% 교환이냐? 사실 뭐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교환은 맞긴 맞아요. 근데 겨우 저 정도로 해가지고 굳이 교환을 해야 될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자동차의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교환 주기가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교환 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점검 주기입니다. 이 댐퍼 폴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금 여기에 크랙이 가면은 교체를 한다라고 그렇게도 알고 계시죠.
아시죠? 근데 제 전에 이 댐퍼폴리 교환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 이 댐퍼폴리에도 크랙이 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올릴 수 있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부러 교체를 한 건데, 원래 그 정도에서는 교체를 안 해도 돼요. 그 상태에서는 제가 뭐 무리한 운행을 하지만 않는다라면은 아무리 못 타도 5만 이상은 더 탈 수가 있는 그런 부품 상태였습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이제 이태리 그쪽에 계신 분도 이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20만 킬로까지 댐퍼폴리를 교환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도 댐퍼폴리에 문제가 없이 잘 타고를 다녔습니다. 그 차에는 뭐 특별한 뭔가가 붙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부품이 붙어져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뗀 거는 이제 순정 부품을 뗀 거니까. 그냥 이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사실 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00km를 탈 수 있는 걸 조금 더 탈 수도 있고, 정말 뭐 5,000km도 못 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부품들이라고 하는 게 얘도 고무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에는 고무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런 엔진룸 안에는 다들 이제 그림자, 그냥 이 뭐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를 않기 때문에 날씨적인 영향은 크게 받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엔진룸 안에 있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막 80-90% 이상이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뭐 급출발, 급정지, 뭐 그런 거, 그냥 뭐 이 부품들이 뭐 내가 예열을 해주고 뭐 그 쿨다운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전했냐, 내가 그냥 정말 난폭하게 운전을 했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로 이제 부품 그 수명이 달라집니다. 엔진오일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엔진오일이 뭐 이렇게 유튜버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말하는 게 틀렸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어떤 분들은 뭐 200시간이던가요? 2만 시간이던가? 하여튼 뭐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키로수를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이게 그 말들이 뭐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난폭하게 운전을 했어요. 정말 난폭하게 운전을 200시간을 운전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진짜 엔진 붙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여러분들 뭐 유튜버들 이렇게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저기 영암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기 이제 강원도 거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스피드웨이에서 많이 놀았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돌 수 있는 만큼 다 돌았다 그러면은 나와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엔진오일 교환이에요. 근데 그 나와서 교환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차들이 200시간을 탔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가 키로수가 뭐 10,000km 혹은 7,000km가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차를 얼마나 어떻게 굴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엔진을 교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여러분들 7,000에 한 번씩 교환을 하세요, 10,000km에 한 번씩 교환을 하세요,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그 소모품은 다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향균 일터도 말씀을 드렸죠. 내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언제 교환을 해야 될지를 그거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향균 일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블로어 모터가 망가질 수도 있고 에바가 혹은 히터 코어가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워터펌프 있죠. 워터펌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올해 교환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올해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미룬 그런 케이스인데, 얘 왜 그러냐면, 자, 요쪽 이게 오일 필터죠. 오일 필터 아래쪽에 보면은 오일 쿨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오일 쿨러에 누유가 있어요. 살짝 있는데, 오일 쿨러 같은 경우에는 누유가 살짝만 있어도 가급적이면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오일 쿨러에는 엔진 오일도 같이 돌지만은 그 안에 냉각수가 같이 돕니다. 이게 냉각수하고 엔진오일이 섞여버리면은 엔진오일이 됐든 냉각수가 됐든 문제가 좀 생겨요. 지금 당장은 이제 서로 넘어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서로 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잘 넘어가지는 않지만, 제가 만에 하나 너머를 갔었을 때는 뭐 치명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작업을 해야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냉각수 교환보다는 올해 작업을 하게 될런지 내년 초에 작업을 하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오일 쿨러를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거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꼭 기계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그냥 제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는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한번 내년에나 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이 공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 공구를 한번 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은 셀프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셀프 정비소에 가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공구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만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진짜 이 뭐 엔사 BMW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국산차가 됐든 어떤 차가 됐든지 간에 이게 부품이 무조건 간에 10만 킬로에 교환을 해야 된다, 10,000 킬로에 교환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점검 기간이에요.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 화물차에 부품을 하나를 보여를 드리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화물차에 이 축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에어 단지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쵸? 크랙이 생각보다 많이 깊어요. 자, 저런 식으로 부품이 수명이 다 된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쓴 거냐면 10년 쓴 거예요. 10년. 화물차 키로수로 40만 킬로를 같이 한 녀석이에요. 교체를 하는 그 공장에 갔는데 더 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 타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댐퍼 폴리 같은 경우에도 10만 킬로에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이 워터펌프 같은 경우도 교환 주기가 있기는 있지만 그 교환 주기를 넘어도 상관은 없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냉각수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냉각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점검할 수 있는 그거 있죠. 뭐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생긴 그걸로 점검을 하는 건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냉각수 안에는 얼지 말라고 그냥 동결 방지제만 들어가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뭐가 들어가져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좀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몇 가지가 좀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래서 동결이 몇 도까지에 그게 맞춰져 있는지 그걸로만 점검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워터펌프가 정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30만 킬로까지 뛴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15만에서 20만이면은 저는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정도에는 그거가 오기 전에는 교환을 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셀프 정비를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봐야 되는 것도 정말 많이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한계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셀프 정비를 하세요 라고 그렇게 추천을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런 얘기 하기도 좀 어렵고, 뭐 그런 판단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정리하고 이제 또 오늘도 일을 나가봐야 되겠죠. 일단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